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의 꾹꾹쌤입니다. 자, 어휘력 기르기 제 3탄 수능 국어 필수 어휘 200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긴 말 필요 있나요? 자, 바로 시작합시다. 고! 수능 국어 필수 어휘 200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진행 방식은 문학용어 필수 100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1번부터 20번까지. 자,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 인간의 감각을 형상화한 것 또는 그러한 감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심상을 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이렇게 다양한이 붙으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감각이 나오면 다양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그런 거는 유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감각적 이미지. 각색, 서사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바꾸는 것으로 극이나 영화를 위해 원작을 바꾸는 것, 각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각색했다. 그러면 어떤 원작이 있고 요거를 장르를 조금 바꿔서 이제 다르게 표현했구나. 자, 요즘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소설 작품과 이제 각색한 시나리오 작품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각색은 바꾸는 겁니다. 갈등,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난 대립과 충돌, 등장인물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 자, 갈등에는 내적 갈등, 다른 말로 심리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죠. 외적 갈등은 다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 개인과 운명,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갈등, 갈자는 칡갈, 등자는 등나무 등. 자, 칡과 갈이 이렇게 꼬여 있죠. 예. 자, 그래서 대립, 충돌, 자, 이런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개괄,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내는 걸 개괄. 예. 이거는 어휘 그냥 익혀두면 되죠. 개괄, 대강 추려냄, 개괄. 개성,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특히 수필 같은 경우는 글쓴이의 개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문학 장르 중에 하나죠. 객관적 상관물. 자, 문학 작품에서는요,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을 이용해서 드러냅니다. 이때 관련된 사물이나 사건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고전 작품 중에서 황조가가 있죠. 고구려 2대 왕 유리왕이 쓴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 사이 내 맹문 누이와 함께 돌아갈꼬 해서 꾀꼬리가 나오는데, 다정한 꾀꼬리의 모습과 외로운 화자의 모습이 서로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면서 화자의 외로운 심정이 더 부각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경우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특정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투사하거나 옮겨 넣어 대상과 화자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듯이 표현하는 기법, 감정이입. 자, 이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과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감정이입은 그 대상과 화자의 감정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객관적 상관물이, 그거는 감정이입이 아니죠. 자, 일치를 해야지 감정이입이 돼요. 자, 아까 예를 든 황조가에서 그 꾀꼬리하고 화자는 감정이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감정이입은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은 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에 보면 사슴도 슬피,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슴의 무리도, 그럼 나도 슬픈데 사슴의 무리도 슬퍼, 감정이 일치를 하죠.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보다 범위는 조금 작죠. 객사, 객지에서 죽는 거, 고향이 아닌 여행 중에 다른 장소에서 죽는 거를 객사라고 하죠. 사자는 죽을 사. 검열,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을 검열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자, 일단 표준 발음이 2개입니다. 자, 이때 미음이 뒤로 이제 넘어가서 검열, 이렇게 읽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돼서 검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 표준 발음이 2개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죠. 경각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자, 이 경각심 같은 경우는 문학 필수 용어 100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경각심.
자, 중간점검. 감각적 이미지, 각색, 갈등, 개괄, 개성,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객사, 검열, 경각심. 11번 겸양,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거. 겸양. 공손성의 원리 중에 겸양의 경륜도 있었죠. 계보, 혈연관계 및 학풍, 사조 따위가 계승되어 온 기록 또는 연속성을 계보라고 합니다. 계보. 고조,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지는 것. 뭐 분위기가 고조된다. 고조. 고풍, 보기에 예스러운 데가 있다는 의미. 예스러운 풍속으로 옛 것과 닮은 모습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참 고풍스럽다. 곤궁, 가난하고 구차함, 난처하고 딱한 상황을 곤궁이라고 하죠. 곤궁, 곤궁한 처지, 곤궁. 골개미, 해악, 풍자 등 익살스러운 것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자, 우리가 미적 범주를 나눌 때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이제 해악, 풍자 요거와 관련되는 게 골개미. 골개미가 느껴진다. 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골개미. 공감각적 표현, 어떤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으로 전이되도록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거나 일으켜진 감각을 공감각적 표현. 그래서 예를 들면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울음은 청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을 시각처럼 표현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감각이 전이된다는 거, 감각이 전이되는 거를 공감각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요 감각의 전이 요 단어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감각적 표현. 공고하다, 견고하고 튼튼하다, 공고하다. 과정,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절차를 보여주는 경로 혹은 서술 방식. 자, 그래서 서술 방식이라고 했는데, 자, 시간성을 고려한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사, 과정, 인과. 자, 과정. 뭐 예를 들면 라면 끓이는 뭐 절차 1단계 물을 끓인다, 2단계 뭐 면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어떤 절차. 뭐 그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서술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관념,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의식 내용을 뜻하는 말로 현실에 드러나는 물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요인. 자, 그래서 뭐 관념적이다, 뭐 이런 말도 쓰죠. 겸양, 계보, 고조, 고풍, 공궁, 골개미, 공감각적 표현, 공고하다, 과정, 관념. 자, 20번까지죠. 자, 10초기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돌려서 한번 다시 익히세요. 자, 들어갑니다.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 인간의 감각을 형상화한 것 또는 그러한 감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심상은 뭘까요? 서사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바꾸는 것으로 극이나 영화를 위해 원작을 바꾸는 것.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등장인물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냄.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뭐라고 할까요? 문학작품에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을 이용해 드러내는 것. 이때 관련된 사물이나 사건. 특정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투사하거나 옮겨 넣어 대상과 화자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듯이 표현하는 것. 객지에서 죽음.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땡땡심.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 겸손한 양보. 혈연관계 및 학풍, 사조 따위가 계승되어 온 기록 혹은 연속성.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지는 것. 분위기가 삐리리. 보기에 예스러운 데가 있다는 의미, 예스러운 풍속으로 옛것과 닮은 모습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가난하고 구차함, 난처하고 딱한 상황. 해학, 풍자 등 익살스러운 곳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땡땡미. 어떤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으로 전이 되어 표현하는 것. 견고하고 튼튼하다. 땡땡하다.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절차를 보여주는 경로 혹은 서술 방식.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의식 내용을 뜻하는 말로 현실에 드러나는 물리적 요인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요인. 자, 이렇게 수능국어 필수어휘 201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어휘는 국어의 힘입니다. 꾸준하게 익히세요. 수고하셨습니다.